자, 이번에는 방재 전문가와 함께 현재 충청과 호남 지역의 홍수 상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자, 먼저 현재 홍수 상황부터 좀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홍수의 특징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강한 집중호우가 집중된다는 건데요. 어제 밤부터 새벽 아침까지는 이제 충청권을 비롯한 금강이라든가 석교천 유역에 굉장히 강한 강도의 비가 왔고요. 그다음에 그 비구름이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오후 들어서는 광주라든가 경남 쪽에 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보면은 강우 강도가 굉장히 집중되는데요. 지금 12시간 이내, 6시간, 짧게는 6시간 이내에 하천이 이제 지방 하천이 범람할 정도의 집중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시간당 강수가 50mm만 되더라도 굉장히 큰 비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100mm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비를 보면 어제 새벽부터 내린 이제 서산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0mm의 강우가 거의 3시간 지속됩니다. 그래서 3시간 정도 동안 300mm, 그러니까 1년에 비가 올 거의 25% 정도가 단시간 내에 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또 서해안에 위치한 이제 금강이라든가 영산강 같은 경우 도달 시간이 한강이나 낙동강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거기다가 또 서해안 지역에 있는 만조 때문에 하천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서 범람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금강 유역 하천 곳곳에서 홍수 위기용보 심각 단계가 내려졌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금강 유역에 보면 대충 우리가 그 홍수 예경보라는 이제 지점들이 한 60여 곳 정도 됩니다. 근데 이곳 중에서 이미 12곳 정도가 경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그다음 6곳이 주의보를 발령된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하천 지역의 3분의 1 이상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죠. 네. 거기다 지금 현재 오늘 밤부터 지금 내일 아침까지 또 많은 호우가 예보되고 있기 때문에 호우 상황에 따라서 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범람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예보를 우리가 경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한강과 낙동강과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홍수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이제 한강이라든가 낙동강 쪽에 집중이 됐었는데요. 네. 사실 금강하고 영산강 쪽은 최근에 이제 그런 호우들이 좀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큰 홍수가 한강이나 낙동강 지역에 비해서 적었는데요. 네. 2000년 말, 2020년이나 2010년대 이후로 들어서면서 보면 광주 쪽에 있는 영산강이라든가 금강 쪽에서도 큰 홍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023년도에 광주 지역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 와서 저수가 한테서 제한급수를 할 때까지 갔었는데 단 하루 만에 300mm의 비가 오면서 가뭄이 홍수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광주 지역, 영산강 유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물 관리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도 어렵고 피해가 굉장히 가중될 수 있는 유역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대 그 뉴스 특보를 진행을 했었는데 어제 상황에서 이제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 될 텐데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300mm 넘는 비가 온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뭐 강우 패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변동 사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 분야에 30년 정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있지만 최근 한 3, 4년에서 5년 동안 발생하는 강우 패턴은 뉴노멀 시대에 들어섰다. 우리가 이걸 기후위기라고 얘기하지 않고서는 해석되지 않는 강우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mm, 시간당 100mm가 3시간 정도 이어진다든가, 그다음에 2022년에는 최장기간 장마라든가, 그다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에는 시간당 강남이랑 동작구의 시간당 146mm 정도가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가 지금 현재 오송 지하 참사 2주기 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7월 10일경에 우리가 오송 지하 참사도 겪었고요. 네. 그다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북 예천이라든가 그쪽 지역에서 산사태가 나서 10여 명의 피해자가 사망자가 발생했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패턴들이 최근 5년 동안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금년에는 보면은 장마가 굉장히 마른 장마였다, 이른 장마였다, 장마를 쪽이 종결했고요. 그다음에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폭염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단지 단 하루 만에 이게 패턴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국이 이제 홍수에 들어서고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단 반나절이라든가 12시간 하루 만에 물바다가 되는 이런 변동을 보인다는 건 우리가 이런 물 관리에서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런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정작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홍수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대응했던 방식과 그리고 지금 또 이제 홍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 같다 좀 이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가 이제 굉장히 좀 낮은 강도로 오랜 기간 와서 네. 대하천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제 강우가 굉장히 강하게 오고 그다음에 좁은 지역에 쏟아질 때는 지방하천이라든가 소하천과 같이 범람의 우려가 금방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도달 시간이 짧은 하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온탕 냉탕을 오가는 것처럼 가뭄과 홍수가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번갈아 가면서 올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물에 대한 레질리언스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구조적인 대책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번변하게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지금 호우가 호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극한호우라는 표현까지 지금 이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우가 잦아드는 게 아니라 오늘 밤에도 또다시 이제 많은 비가 올 걸로 예보가 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홍수 조절 능력이 혹시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생기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은 저기 보령의 웅천천 같은 경우는 이미 보령댐이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보령댐 같은 경우 비가 굉장히 적게 와서 제한급수를 하던 지역인데 이미 짧은 기간에 만수해가 돼서 방류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많은 지역에 이제 저수지라든가 댐들이 이미 만수에 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홍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감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에서 오늘 밤이라든가 내일 새벽까지 큰 비가 온다고 할 때는 굉장히 큰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이라든가 영산강 지역이 이미 홍수 경보 수위에 많은 곳이 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위가 떨어지기 전에 더 많은 비가 오면 하천이 범람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자, 이쪽 같은 경우에 서해와 또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닷물 수위도 좀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혹시 예. 만조 시기와 겹치는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서해안의 만조 시간이 9시, 오전 9시, 그다음 저녁 9시 정도 대략 그 부근인데요. 어제는 이제 비가 새벽에 이제 새벽 3시 그리고 새벽 6시 사이에 굉장히 집중됐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급격히 상승된 수위가 만조 때문에 많이 못 빠져나가면서 하천의 홍수위가 굉장히 늘어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해안 같은 경우는 만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요. 그런 것들이 만조와 강우 패턴이 같이 집중이 된다고 하면 하천의 범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천의 수위, 예경보 수위를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방재 전문가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다른 소식 전하고서 교수님과 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